안녕하세요, 세탁설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동네 빨래방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빨래방에 올 일은 없었지만 구독자님께서 빨래방에서 패딩을 세탁하는 법을 질문을 주셨어요. 왠지 좀 어색하긴 한데 과연 빨래방에서도 패딩을 세탁을 잘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내 입었던 아이들의 패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흰색 패딩이 오염이 심한데요. 소매, 주머니가 많이 더럽고요. 목에 화장품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검정색은 티가 안 나서 그냥 세탁기에 넣어도 되지만 흰색은 이대로 세탁하면 절대로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수도도 없고 남의 가게에서 솔질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니 간편하게 오늘은 뿌리는 얼룩 제거제로 더러운 부위에 뿌려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아메이 프리워시는 특히 유성 계열 오염에 효과가 좋습니다. 소매 오염이 집중되어 있죠.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한 10분 정도 방치를 하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주머니 동전이나 특히 볼펜 같은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볼펜이 세탁기 안에서 터지면 정말 난감합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동전을 바꿔보겠습니다. 10,000원 정도를 바꾸면 패딩 3-4개는 세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가성비는 좋네요. 20kg 정도 되는 세탁기에 패딩을 넣어줍니다. 세탁 코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코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산소계 표백제 코스는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 코스나 패딩 충전지에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항균 코스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염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온수로 설정해 주시고요.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리네요. 가정용 세탁기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영업용 세탁기는 하드 마운트라고 해서 바닥에 앙카를 받고 돌려야 할 만큼 회전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만큼 세척력이 더 세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코인 빨래방에서 패딩을 세탁하는 걸 그렇게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제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과 섬유유연제가 들어가는 걸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아주 비싼 패딩을 세탁하는 건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빨래방 시설을 구경하겠습니다.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고요. 안마기계도 있지만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운동화 전용 세탁기 건조기도 있는데 운동화의 기준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세탁기를 돌려도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가죽이나 스웨이드, 조금 가격대가 있는 운동화는 웬만하면 손세탁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도 빨래방에 건조기를 활용하는 건 되게 좋아요. 집에서 손세탁을 한 다음에 건조만 따로 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빨래방 투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세탁이 끝났네요. 꺼내보겠습니다. 일단 탈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면 물이 쭉쭉 나오는데요. 이대로 건조를 돌릴 수는 없어요. 보통 방풍, 방수 가공이 잘 되어 있는 아웃도어 점퍼가 탈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어온 물이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죠. 보통은 뒤집어서 한 번 더 탈수를 해줘야 되는데 빨래방 세탁 코스에는 탈수만 더 할 수 있는 코스는 없어요.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대로 건조를 하는 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충전재 손상도 우려가 되고 특히 옷에 붙어있는 마크 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연 건조를 하면 충전지에서 기름이 배어나서 얼룩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표면만 살짝 건조를 해주겠습니다. 건조기 온도는 가장 낮은 온도로 세팅을 해주고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겉표면만 마를 정도로 잘 건조해줍니다. 너무 고온으로 건조를 하면 우리가 젖은 머리 드라이할 때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하면 모발이 많이 손상이 되듯이 충전재도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 건조기 온도는 항상 낮은 온도로 세팅해주세요. 이렇게 표면만 살짝 말려준 다음 집으로 가져와서 걸어서 자연 건조를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패딩을 뉘어서 건조를 해야 되는 줄 아시겠지만 제 경험상 그런 건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봄철에 세탁소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패딩을 세탁을 할까요? 그런데 뉘어서 건조를 한다? 세탁소에 그럴 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걸어서 자연 건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패딩의 충전재가 밑으로 쏠린다고 걔들이 어디로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2-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충전재가 충분히 마를 때까지 자연 건조해 주시고요. 세탁소에서는 빨리 마르라고 건조실에 선풍기를 쐬어주기도 합니다. 말리는 기간 동안 충전재가 뭉치지 않도록 손으로 찢어주면 더 빨리 마릅니다. 만약에 항균 세탁 코스를 돌리지 않고 일반 코스를 했다면 이 과정에서 세균 번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재에서 요상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충전재가 마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시 코인 빨래방으로 가지고 갑니다. 손으로 일일이 두드려서 패딩을 빵빵하게 하는 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건조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건조기에 집어넣을 땐 반드시 뒤집어서 넣어주세요. 특히 빨래방 건조기는 열이 많이 뜨겁기 때문에 열 접착이 되어 있는 옷의 마크나 코팅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건조기의 열은 역시 가장 낮은 온도로 세팅하고요. 20에서 30분 정도 건조기를 돌려주세요. 충전재는 이미 다 말랐기 때문에 건조기의 텀블링으로 충전재를 골고루 자리만 잡게 해주면 됩니다. 자, 드디어 건조가 끝났습니다. 패딩은 빵빵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검정색 패딩은 뭐 볼 것도 없고요. 흰색 패딩이 과연 세탁이 잘 되었을까요? 보시다시피 오염들은 많이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제 기준에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세탁소에서 돈을 받고 세탁을 했다면 재세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깨끗함의 기준은 또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까요. 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집에 건조기가 없거나 세탁기 용량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세탁을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빨래방에서 패딩 세탁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빨래방에서 패딩 세탁은 완벽하진 않지만 부담 없는 검정색 패딩이라면 가성비 있는 세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새봄맞이 겨울옷 세탁하실 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